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개와 기억이 깃든 신비로운 섬, 아일랜드로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에 하늘의 아들 환웅과 곰이었던 웅녀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아들 단군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운 단군 신화가 있듯 아일랜드의 태초 또한 역사적 기록이 아닌 장엄한 신들의 서사시로 시작됩니다. 왕과 성인들의 이야기가 아닌 고요한 섬에 첫 발자국이 찍히기를 기다리던 태고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지혜와 용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아일랜드 신화의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태초에 아일랜드는 이름 없는 섬이었습니다. 바람만이 오랫동안 주인이었고 파도는 해변에 무언가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으며 언덕들은 숨을 죽인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으로 첫 번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우연히 표류한 이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곳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어떤 의미에서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이들의 아일랜드 상륙을 아일랜드 점령기라 불렀지만 이 표현은 오만한 정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과 사람이 서로 굳은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은 매 시대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는 깊은 이해를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경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케사르라는 비범한 의지를 지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거대한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운명에 순응하며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를 따를 3명의 남자와 50명의 여인이 모였고 그들은 속삭임으로만 전해지던 푸른 언덕과 깊은 물의 섬을 향해 돛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육지에 닿은 그들은 해변과 곳의 이름을 붙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풀밭을 스치고 갈매기가 하얀 파도 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낮에는 고된 노동이, 밤에는 노동 뒤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삶에서 1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고 세상은 약속했던 홍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해 보였던 섬은 거대한 잿빛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방주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사라졌지만 단 한 사람, 핀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한 경이로움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변해버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들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강물 속에서 촛불처럼 자신의 기억을 간직한 연어가 되었고 다음에는 섬의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책장이 넘어가는 것처럼 수많은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매가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고 그 생존에는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따랐습니다. 훗날 그는 왕들에게 그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고 수도사들은 그에게 태초의 섬이 어떠했는지 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물이 빠지고 섬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떡갈나무가 천천히 자라고 물개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기나긴 세월이 흐른 뒤 또 다른 함대가 같은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파르올론이라는 지도자가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운명을 피해 도망친 이상주의자들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와 기술을 가진 정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와 씨앗,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는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에일 맥주를 빚고 식탁에 함께 모여 앉는 것을 평화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에는 그들보다 더 오래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쪽 바다에서 온 포모르족이었습니다. 시인들이라면 그들을 자연의 근원적 힘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림이 형상화된 존재여 공포가 인간의 모습을 한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거인으로,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거인처럼 무자비한 인간으로 묘사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끊임없이 해안을 유린했던 왜구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파르올론의 백성들은 마그 이헤라는 평원에서 그들과 맞섭니다. 만약 이곳에서 패배하면 이제 막 사랑하게 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맹렬함으로 포모르족을 해안으로 몰아냈습니다. 잠시 동안 아일랜드는 평화를 지키는 대가를 아는 정착민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곧 청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창이나 용기로 맞설 수 없는 역병이 닥쳤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슬픔의 소리가 바람에 실려가지도 못하는 낮은 언덕 위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들판은 다시 잡초로 뒤덮였고 화덕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바다는 아무것도 잊지 않고 또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다시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세 번째 돛이 나타났습니다. 네메드와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나긴 여정으로 단련되었고 전쟁의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바다를 경계했습니다. 포모르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약탈자가 아니라 곡식과 우유,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든 것의 3분의 1을 곡물로 요구하는 지배자로서였습니다. 네메드는 싸웠습니다. 싸우지 않고는 백성을 구할 가치조차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네메드의 백성들은 거의 전멸했고 살아남은 이들은 바람에 흩어지는 불꽃처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북쪽의 추운 나라로, 어떤 이들은 브리튼 섬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먼 땅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이들은 돌밭에 흙을 채우기 위해 무거운 자루를 끊임없이 날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루의 사람들, 즉 피르볼그라고. 그 이름은 그들의 굴욕을 기록하는 동시에 슬픔의 대가로 되찾아야 할 땅에 대한 의지를 날카롭게 벼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르볼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약탈자가 아니라 머무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섬을 5개의 지방으로 나누었습니다. 동서남북 4방향과 그 중심에 하나, 마치 수레바퀴의 중심축처럼 말입니다. 이는 훗날까지 아일랜드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지는 구획이 됩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왕을 세우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아니라 정착이었습니다. 이 태고의 시대에 아일랜드 땅 자체는 이야기의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호수가 생겨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거대한 손이 나무들을 밀어낸 것처럼 평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야기가 인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딛고 선 땅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곧 수평선 너머에서 새로운 시대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경이로운 시대의 막을 열 다음 도래자들을 위해 무대를 마련한 것은 바로 이 피르볼그였습니다. 세상의 끝자락에서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바다 위를 낮게 미끄러지며 아일랜드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구름 속에 배들이 숨어 있었다고도 하고 혹은 빛나는 존재들이 파도 위를 마치 푸른 길처럼 걸어왔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의 등장은 장엄한 의식과 같았습니다. 투아하데 다난,
바로 다누 여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오래되고 빛났으며 그들의 기술은 너무나 정교해서 평범한 작업조차 경이로움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의술은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을 다시 살려냈고 대장장이는 쇠의 성질을 농부가 밭을 알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가지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는 정당한 왕이 올라서면 소리내어 우는 운명의 돌, 둘째는 결코 빗나가지 않는 빛의 창, 셋째는 뽑히는 순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승리의 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음식을 내어주며 마르지 않는 풍요의 가마솥이었습니다. 이 보물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신들의 가호와 뛰어난 기술을 지녔음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그들이 상륙했을 때 아일랜드를 다스리던 피르볼그는 그들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투아아대 다나는 섬을 나누어 함께 살 것을 제안했지만 피르볼그는 자존심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전쟁을 택했습니다. 마그투레드 평원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투는 닷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전투 사흘째 투아아대 다난의 왕 누아다는 피르볼그의 용사 스랭에게 오른팔을 잃고 맙니다. 투아아대 다난의 법에 따르면 왕은 신체가 온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땅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팔을 잃은 누아다는 왕좌에 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술의 신 디안 케이트와 대장장이 신 고브뉴는 힘을 합쳐 왕에게 은으로 된 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아다는 새로운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였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팔은 살이 아니었기에 그는 여전히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왕좌는 포모르족 아버지와 투아아대 다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브레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신처럼 잘생기고 젊은 떡갈나무처럼 강했지만 왕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관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선물에 인색하고 칭찬에 박했습니다. 시인들은 그의 궁전에서 차가운 대접을 받았고 용사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풍자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예술로 벼려낸 무기였습니다. 한 시인이 브레스의 인색함을 비꼬는 짧은 시를 읊었고 이 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왕관을 벗기듯 브레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브레스는 분노하여 자신의 포모르 친족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일랜드는 다시금 무거운 곡물과 폭정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한 젊은이가 타라 언덕의 궁전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루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장장이이자 마법사이자 시인이자 용사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모든 기술을 통달한 많은 재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밤의 정상에 떠오르는 밝은 별과 같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투아아대 다난이었지만 그의 외할아버지는 포모르족의 왕이자 사악한 눈을 가진 발로르였습니다. 이 얽히고 설킨 혈통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걱정하면서도 그가 말할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밝아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누아다 왕은 디안 케이트의 아들 미야흐의 도움으로 은 팔 대신 살로 된 진짜 팔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온전해진 누아다는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모르족에 맞서 싸울 지휘권을 기꺼이 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물러날 때를 아는 왕은 산과 같은 위엄을 지니는 법입니다. 두 번째 마그 투레드 전투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투아아대 다난과 포모르족 사이의 운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포모르족의 왕 발로르에게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래서 그는 딸을 청동탑에 가두었지만 운명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딸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루였습니다. 전쟁 전날 밤 투아아대 다난의 위대한 신 다그다는 포모르 진영에 잠입하여
그들의 힘을 시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새벽이 되자 전쟁의 여신 모리안이 언덕 위에 서서 투아대 다난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누아다 왕은 발로르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침내 발로르가 그의 사악한 눈을 뜨려 하자 루가 나섰습니다. 발로르의 눈은 그 시선에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거대한 눈꺼풀이 열리는 순간 루는 무림매를 돌렸습니다. 돌은 정확히 발로르의 눈을 꿰뚫었고 눈알은 머리 뒤로 빠져나와 오히려 포모르 군대를 향했습니다. 발로르의 파괴적인 시선은 자신의 군대를 향했고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승리 후 다그다는 적진에서 빼앗겼던 자신의 하프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하프를 연주하여 3가지 곡조를 들려주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속 슬픔을 끌어내는 비탄의 곡조, 모든 싸움을 잊게 만드는 웃음의 곡조, 그리고 갑옷을 입은 채 서 있는 군대마저 잠들게 하는 잠의 곡조였습니다. 그의 연주가 끝나자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아일랜드에는 황금기가 도래했습니다. 투아대 다난이 다스리는 동안 아일랜드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노래가 존중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소들은 살찌고 들판은 풍요로웠으며 시인들은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 바다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높은 탑에 올라 아일랜드를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흐였습니다. 그는 푸른 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작은 배를 타고 아일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투아대 다난의 왕들에게 오해를 사살해당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복수를 불렀습니다. 이흐의 친족들, 밀레시안이라 불리는 인간들이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아일랜드로 향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위대한 시인이자 재판관인 아메르긴이 있었습니다. 투아대 다난은 마법으로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 밀레시안의 함대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메르긴은 뱃머리에 서서 섬의 정령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슴이라, 매라, 눈물이라, 창끝이라 칭하며 땅과 바람과 바다와 하나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노래의 폭풍은 잠잠해졌고 밀레시안은 마침내 아일랜드에 상륙했습니다. 최후의 전투 끝에 아메르긴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닌 지혜로운 분할이었습니다. 밀레시안, 즉 인간들은 땅 위의 세계를 다스리고 투아대 다난은 땅 아래의 세계, 즉 시라 불리는 언덕 소교정의 나라를 다스리기로 한 것입니다. 투아대 다난은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이 잎사귀를 돌보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뿌리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덕 속으로 사라졌지만 아일랜드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 친절한 인간에게 축복을 내리고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벌을 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웃에 대한 예의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미신이 아닌 삶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신들의 시대가 저물고 인간 영웅들의 시대가 밝아왔습니다. 북쪽의 얼스터 지방에는 붉은 가지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콩코바르였고 그들의 가장 위대한 영웅은 반신반인의 혈통을 지닌 소년 쿠 훌린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세탄타였지만 대장장이 쿨란의 집을 지키던 사나운 개를 맨손으로 죽인 뒤 새로운 개를 키울 때까지 자신이 개가 되어 집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여 쿨란의 개라는 뜻의 쿠 훌린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의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은 서쪽 코노트 지방의 여왕 메브가 일으킨 쿨리의 소도둑 전쟁이었습니다. 메브는 얼스터가 소유한 전설적인 황소 돈 쿠얼른거를 탐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고통과 같은 저주가 내려져 얼스터의 모든 남성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직 저주가 통하지 않는 소년 영웅 쿠훌린만이 홀로 국경의 여울목을 지키며 메브의 대군에 맞섰습니다. 그는 매일 적의 용사 한 명과 1대1 대결을 벌이며 얼스터의 남자들이 회복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며칠, 몇 주 동안 그는 홀로 싸웠습니다. 그중 가장 비극적인 싸움은 어릴 적 함께 무술을 연마했던 유일한 친구이자 의형제인 페르디아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이어진 싸움 끝에 쿠훌린은 비장의 무기인 게 볼글을 사용하여 친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시신을 끌어안고 그가 부른 애가는 아일랜드 신화에서 가장 슬픈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전투 끝에 쿠훌린 역시 적들의 계략에 빠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허리띠로 몸을 기둥돌에 묶고 선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적들은 그의 위세에 눌려 한동안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쿠훌린의 시대가 지나고 아일랜드에는 또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들은 왕궁에 얽매이지 않고 숲과 들판을 자유롭게 누비던 용사들, 피아나 기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핀마쿠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지혜의 연어를 굽다가 우연히 그 연어의 기름이 튄 엄지손가락을 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지식과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힘뿐만 아니라 지혜와 관용으로 피아나 기사단을 이끌며 수많은 모험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아일랜드의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에서 인간 영웅들의 이야기로 그리고 숲과 자연을 사랑한 용사들의 이야기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일랜드의 언덕과 강물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 숨쉬는 그들 민족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이 장대한 서사시는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쳐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고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